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하루만에 커말 2급 함수 끝내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커말 2급 기출문제 가운데 계산 작업만 뽑아서 한 회에 5회분씩 총 15회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3회에 걸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보셔도 커말 2급 함수 부분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2018년 3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회 시트를 열어주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표 1에서 판매 총액이 많은 5개의 제품은 재생산, 나머지는 생산 중단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if와 라지 함수 사용. 함수 분석부터 해볼까요? 는 if 함수는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이렇게 들어가요. 그쵸? 는 쓰시고 함수 쓰고, 함수 쓰면 반드시 괄호 열어주시고, 괄호 안에 3개의 인수가 들어가네요.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자, 라지 함수는 는 라지. 범위, 쉼표 K예요.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한 개의 열이 범위가 됩니다. 한 개의 열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겁니다. K가 오면 5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 K가 4면 4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죠? K에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라자 반대되는 함수는 스몰입니다. 는 스몰. 함수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합니다. 표 1에서 판매 총액이 많은 5개의 제품은 요거는 조건에 해당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5개, 여기에 무슨 함수 쓰면 돼요? 라지 함수 쓰면 되겠죠? 5번째로 큰 값보다 더 큰 값들을 구하면 5개의 큰 값이 나오겠죠? 재생산, 요건 참 값이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는 생산 중단, 요것은 거짓 값이 됩니다. 먼저 5번째로 큰 값을 구해볼까요? 는 라지 가로 열고 판매 총액에서 범위에서 5번째로 큰 값은 고정값이에요. 그쵸? 그 5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구하면 5개의 큰 값들이 나오겠죠? 자, 요거 그리고 고정값이니까 F4 눌러주셔야 돼요. 쉼표 4. 5번째로 큰 값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주니까요. 엔터. 그러면 5번째로 큰 값이 나오네요. 713만 7,500이네요. 자,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는 if 가로 열고, 자, 판매 총액을 찍어 주셔야 돼요. 혹시 함수가 침범해서 안 찍히면 C 바로 위에 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C 셀을 선택하시고 아래로 방향키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래 방향키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크거나 같다. 자, 그죠? 5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찾아주는 겁니다. 5번째로 큰 값은 뭐였어요? 713만 7,500이었어요. 그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쉼표 재생산. 자, 참값이네요. 라지 함수를 이용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조건에 만족하면 재생산, 그렇지 않으면 생산 중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재생산이 5개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맞네요. 왜요? 5번째로 큰 값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2에서 구분이 영극인 예매량의 합계를 계산하여 J12셀에 표시하시오. 조건은 L11, L12 영역에 입력. 여기다 입력하라는 얘기네요. 계산된 영극 예매량 합계 뒤에 매를 표함하여 표시에 3매. dsum, dcount, daverage 함수 중 알맞은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 자, 예매량의 합계니까 dsum이겠죠. 합계니까 dsum. 저걸 데이터베이스 함수라 그러는데 데이터베이스의 함수의 위치 한번 볼까요? 는 dsum dsum, dcount, daverage, dmax, dmin, d가 들어간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렇게 할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다 똑같아요. 인수의 위치는. 가로 열고. 자,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열 번호 또는 여기에 열 제목을 쓰셔도 돼요. 열 제목을 찍어 주셔도 돼요. 열 번호, 쉼표,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dsum이라면 열 번호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daverage라면 열 번호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무엇에? 조건에 만족하는 열 번호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볼까요? 자, 표 2에서 여기서 표 2가 뭐가 될까요? 요거는 전체 데이터가 됩니다. 전체 데이터, dsum 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데이터. 구분이 연극, 요거는 뭐에 해당해요? 요거는 조건에 해당하겠죠? 판매량은 뭐에 해당해요? 우리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열번호, 요거는 열번호 또는 열 제목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 예매량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조건부터 입력하고 시작해 볼까요? 조건이 뭐죠? 자, 구분이 연극, 자, 구분이 연극인 예매량의 합계예요. 자는 dsum. 가로 열고. 자,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 왜요? 구분, 제목을 보고 연극을 찾는 거니까 제목까지 전체 범위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전체 데이터 드래그 해주시고, 쉼표. 무엇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예매량의 합계죠. 예매량 열 제목을 이렇게 찍어 주셔도 되고, 또는 내가 선택한 이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니까 5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열번호 5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쉼표, 조건, 구분이 연극. 그래서 조건 드래그 해주시고, 제목까지 포함해서 드래그 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구분이 연극인 예매량의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3에서 성별이 여이면서 직위가 대리인 사원들의 성과급 평균을 계산하여 E26셀에 표시하시오. 성과급 평균은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표시. 123,456이면 12만, 즉 뭐예요? 1, 10, 100, 1000, 1000의 자리까지 제로로 만들어 주란 얘기잖아요. 그죠?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 주란 얘기네요. 자, 라운드와 에버리지 이프즈 함수 사용. 자, 문제 볼까요? 그럼 함수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라운드. 그럼 라운드 함수는 범위 쉼표 K예요. 범위를 숫자 쉼표 K입니다. 숫자 쉼표 K. 숫자를 K 자릿수까지 나타내 주는 거예요. K가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K가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K가 3이면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0이면 정수로 나타내고,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가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2면 10의 자리까지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3이면 100의 자리까지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4면 1000의 자리까지 제로가 됩니다. 자, 라운드는 반올림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고,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고, 그렇죠?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고, 반올림 해줘서 나타내는 겁니다. 올림은 뭘까요? 그러면 라운드 업입니다. 내림은 뭘까요? 라운드 다운입니다. 알겠죠? 자, 이건 뭐 문제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버리지 이프즈. 에버리지 이프즈는 자, 여기 맨 앞에 평균 범위가 나옵니다. 평균 범위. 이 평균 범위를 구해주는 거예요. 쉼표 조건 1에서 조건 1이 아니라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는 평균 범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문제를 딱 봐도 여러분 알겠죠? 뭐 이런 거 해보면 라운드, 에버리지 이프즈, 여기다 쓰지 말고 위에다 쓸까요?
좀 지우고 쓸까요? 지우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자, 라운드는 라운드. 자, 에버리지 if 가로 열고 에버리지 if 즈로 나온 함수를 저기 동그라미가 뭐예요? 4개니까 이렇게 나온 에버리지 if 즈로 나온 값을 마이너스 4 해서 동그라미를 4개 만들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성별이 여이면서 그럼 성별 뭐예요? 요거는 범위 1 조건 1 성별 1에서 성별에서 여를 찾는 조건 1 쥐기 요거 뭐 범위 2가 되겠죠? 대리 그럼 요거는 조건 2가 됩니다. 성과급의 평균 성과급은 뭐가 되겠어요? 평균 범위가 되겠죠. 평균 범위. 문제 풀어볼까요? 그러면 표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는 에버리지 if즈로 먼저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if즈 가로 열고 성별에서 성별열 전체 드래그 해주시고 성별의 값이 들어가 있는 이 범위에서 우리가 뭐를 찾아주는 거예요? 열을 찾아주는 겁니다. 여. 여러분 여기 열을 이렇게 찍어도 되냐고요? 아니 그냥 써주세요. 찍어도 값은 나오지만 알겠죠? 쉼표 그 다음에 지기가 대리인 지기 전체 드래그하고 틀렸다 그렇죠? 평균 범위 안 했다. 우선 여기까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쉼표하고 대리.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평균 범위를 맨 앞에 해줘야 되는데 평균 범위를 맨 앞에 안 해줬어요. 다시 맨 앞에 에버리지 if자고 가로 연 부분에 드래그 해주시고 성과급의 평균이니까 성과급을 전체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쉼표. 자, 성과급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성별이 여이면서 지기가 대리인 성과급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엔터. 그럼 값이 나오네. 이거를 우리가 라운드 함수를 써서 가로 열고 쉼표 마이너스 4 해서 가로 닫고. 이건 무슨 뜻이지? 에버리지 if즈로 나온 함수를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라운드면. 그렇죠? 만약에 여기 라운드 없으면 뭐예요? 천의 자리에서 올림 해주라는 뜻이고 라운드 다운 쓰면 천의 자리에서 내림 해주라는 뜻입니다. 엔터. 네, 값이 나왔네요. 자, 다음 4번 문제 볼까요? 표 4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데이트와 미드 함수 사용. 그럼 데이트 함수는 데이트 함수는 인수가 년, 쉼표 월, 쉼표 1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날짜로 인식하게 해줘요. 날짜는 어떻게 인식이 돼요? 연, 월, 1 다시가 들어간다는 것 또는 연, 월, 1 슬러시가 들어가서 날짜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생님 날짜로 인식한다는 게 뭔 얘기예요? 네,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미드는 문자를 중간에서부터 추출할 수 있습니다. 문자 쉼표 시작 위치 쉼표 K 문자를 시작 위치에서부터 K번째까지 추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EX 예를 들어보면 는 미드 이런 문자가 있어요. 못생긴 기풍쌤 제가 얼굴을 공개하고 싶은데요 너무 뚱뚱하고 못생겨가지고 못 공개하겠어요. 자, 못생긴 기풍쌤 쉼표 4 쉼표 2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기풍이라고 나오겠죠. 기풍. 왜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하나 두 글자니까 기풍이라고 나옵니다.
자, 표에서 주민등록번호. 여러분 여기 주민등록번호 보시면 주민등록 앞에 두 자리는 연이고 세 번째서부터 두 글자는 월이고 다섯 번째서부터 두 글자는 일이에요. 자, 데이트 함수를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데이트 가로 열고 자, 데이트 함수 보니까 연, 월, 일이 들어가네. 연은 미드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에서 쉼표 1, 쉼표 2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해라 이런 뜻입니다. 쉼표 그 다음 또 미드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 쉼표 3, 쉼표 2 이건 뭐예요? 세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면 그건 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쉼표 미드 가로 열고 주민등록번호에서 쉼표 5, 쉼표 2 이건 뭘까요? 다섯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면 이건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추출되잖아요. 자, 가로 닫고 데이트 가로 닫아줘야겠죠? 엔터. 그럼 얘가 날짜로 인식돼서 딱 날짜로 나타납니다. 그럼 더하기 빼기 하면 되겠죠? 여러분 날짜는 계산이 되는 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번호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1900년 1월 1일을 1로 칩니다. 1900년 1월 30일은 1년 번호 30이 되겠죠? 저게 계산이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더하기 30하면 어떻게 될까요? 1980년 6월 21일에다가 더하기 30하면 1980년 7월 21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날짜로 인식이 되면 날짜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표 5 문제 볼까요? 표 5에서 사원 코드와 부서 코드를 이용하여 부서명을 표시하시오. H룩업과 레프트 함수 사용. 이거 문제를 딱 봐도 우리가 H룩업인지 딱 알겠어요. 코드에 해당하는 부서명을 찾아주면 되네요. 코드는 어떻게 찾아줘요?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주면 되네요. 자, 여기서 H룩업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H룩업은 뭐예요? 가로로 값을 찾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기준 셀이 있으면 이 기준 셀에 해당하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자,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행번호에서 가로로 찾아주니까 행번호에 그쵸? 그다음에 0 대신 false를 써도 되고 0이 있다는 건 0과 1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반대는 1이 있어요. 0 대신 false를 써도 돼. false는 뭐예요? 정확한 값이란 뜻입니다. 0은 정확한 값을 찾아주는 거고 1은 유사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 여러분 뭐가 있냐면 vlookup이라고 있어요. vlookup 어떤 기준 셀이 있는데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데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 번호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또 요거치 0 요것도 얘도 정확한 값 0 아니면 유사한 값 1을 쓰셔야 돼요. 자, 기준 셀이 문자이면 100% 정확한 값 0을 쓰시면 되고요. 숫자인 것 중에서 유사한 값 1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레프트 함수 볼까요? 레프트가 뭐 여러분 왼쪽이란 뜻이에요. 그쵸? 문자열 함수라 그럽니다. 문자 쉼표 K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예를 한번 들어보는 레프트 가로 열고 기풍쌤 쉼표 2 하면 뭐가 나올까요? 왼쪽에서부터 두 글자를 추출해야 되니까 1, 2니까 기풍이라고 나오겠네요. 자, 라이트 함수라고도 있습니다. 오른쪽이란 뜻인데 이것도 문자 함수입니다. 문자 쉼표 K 문자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프트 기풍 선생 이러면 쉼표 2 하면 뭐가 나와요? 오른쪽에서부터 두 글자를 추출해야 되니까 선생이라고 나오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가 되겠죠. 오른쪽에서부터 두 글자를 추출하니까 선생이라고 추출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는 레프트
그래서 왼쪽에 두 글자를 먼저 왼쪽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 볼게요. 쉼표 1, 그죠? 가로 닫고, 그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가 추출이 됩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그럼 이게 뭐예요? 왼쪽에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기준 셀이 되겠네.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요 참조 범위에서 하나, 둘, 두 번째 행에서 값을 찾아주란 뜻이에요. 그러면 레프트 함수 앞에 H루거 가로 열고, 자, 기준 셀, 레프트 함수로 추출된 기준 셀 값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요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란 얘기예요. F4, 이건 고정값이에요. 그쵸? F4 눌러주시고, 항상 값은 여기서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 할 때 값이 변하면 안 돼요. 그럼 쉼표 몇 번째 행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 둘,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 쉼표 앞에 레프트 함수로 추출된 기준 셀이 문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 0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네, 값이 나왔네요. 자, 2018년 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표 1에서 1차, 2차, 3차 점수 중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결과에 표시하시오. 자, 뭐 if 함수는 여러분 알아요. 그쵸? 는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네요. 자, 이 문제에서 봤을 때 뭐예요? 1차, 2차, 3차 점수 중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참값은 합격이 되는 거고, 불합격은 거짓값이 되는 겁니다. if 함수 보겠습니다. OR 함수 보겠습니다. 자는 OR 가로 열고, OR은 가로 안에 조건이 많이 들어가요. 뭐 조건을 2개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가로 안에 조건이 조건 1, 쉼표 조건 2, 뭐 쉼표 조건 3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얘는 뭐가 나와요? 참값이 나옵니다. 참값이. AND는 뭐예요? AND 함수도 가로 안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가로 안에 인수들이 모두 다 조건이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조건이 인수가 3개 들어갔는데, 자, 조건이 3개 들어갔네요. 이럴 때는 언제 참이에요? 모두 다 참여해야 되고, 조건 1도 참여해야 되고, 조건 2도 참여해야 되고, 조건 3도 참여해야지만 얘는 참이 나오는 거예요. OR 함수는 그 안에 가로 안에 있는 인수들이 하나만 만족하면, 하나만 참이면 참이 나오는데, AND 함수는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1차도 80점, 1차가 80점 이상이거나 2차도가 80점 이상이거나 3차가 80점 이상이거나 1차, 2차, 3차 중에 하나만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네요. 네, 1차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네요. 그쵸? 하나만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면 다른 건 빵점 맞더라도. 자, 문제 보겠습니다. 는 OR부터 한번 해볼까요? OR 가로 열고, 1차가 크거나 같다 80 쉼표 또는 2차가 크거나 같다 80 쉼표 또는 3차 D3셀 크거나 같다 80 요 세 개가 모두 만족해,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에요. 엔터. 자, 이건 하나도 80점이 없다는 뜻이네요. false는. 그쵸? 이건 true 값이 나오는 거는 3개 중에 하나가 80점 이상이라는 얘기네요. 그쵸? 이것도 그렇고. 자, 이 true 값이 나왔을 때, 이 참 값이 나왔을 때는 합격이라고 해주고, false 값이 나왔을 때는 불합격이라고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더블 클릭하고. 자, OR 함수가 if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건에 해당하네요. 자, 는 if 가로 열고 쉼표 요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가로 닫고. 그죠? 이해가시나요? OR 함수가 조건으로 쓰였는데 이 세 개 중에 1차, 2차, 3차 중에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엔터. 우리는 그래서 한 과목만 열심히 하기로 해요. 80점 한 과목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쵸?
나머지는 빵점 맞더라도 2차, 3차에서는. 자, 보겠습니다. 다음 표 2 보겠습니다. 표 2의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를 K12셀에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빈도수가 가장 높은 거 여기서 여러분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게 뭐예요? 4네요. 그쵸? 4 왜? 한 번, 두 번, 세 번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런 함수를 구하는 게 모드 함수입니다. 모드. 빈도수가 가장 많은 걸 구하는 것. 자, 우선 SUMIF부터 함수 분석 들어가 볼까요? 는 SUMIF. 합계를 내는 거.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 그죠? if가 들어갔다는 건 조건에 만족하는 sum. 합계를 내는 겁니다. 자,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범위를 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에버리지 if도 똑같아요. 에버리지 if도 똑같아요. 범위, 쉼표, 조건, 쉼표, 평균 범위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if 즈가 sum if 즈나 에버리지 if 즈가 들어가면 합계 범위나 평균 범위가 맨 앞으로 나옵니다. 요거 sum if 즈만 한번 하나만 해볼게요. sum if 즈 여기서 맨 앞에 합계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쉼표 범위 1 그래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는 합계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네. 다음, 네, 좋습니다. 자, 모드 함수는 뭐예요? 모드, 가로 열고 범위. 그럼 이 뭐예요? 이 범위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구입 수량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은 눈으로 뻔히 봐도 4가 가장 많네요. 그렇죠? 그럼 빈도수 4에 해당하는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해주겠네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구입 수량이 가장 높은 빈도, 요거는 모드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자, SUMIF 함수를 봤을 때, 제가 지금 지우는 과정입니다. 자, 구입 수량에서, 그리고 구입 수량은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가장 높은 빈도, 요거는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구입 총액, 요거는 합계 범위에 해당하는 거겠죠? 합계 범위. 괜히 지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SUMIF는 합계 범위, 쉼표 조건일, 쉼표 범위일, 쉼표 조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맨 앞에 뭐가 들어요?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해줘야 되겠죠?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해주고 쉼표 어디서? 범위는 뭐예요? 구입 수량에서 아이고 잘못했네 또.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는 SUMIF 가로 열고 범위 1, 쉼표 조건 1, 쉼표 합계 범위죠. 아, 이걸 지웠더니만 조금 헷갈리네요. 구입 수량에서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설명해 줘야 되는데 헷갈릴까봐. 자, 는 SUMIF가 뭐였죠? 범위, 쉼표 조건, 쉼표 합계 범위였어요. 가로다. 그럼 여기서 는 SUMIF 이 문제를 봐서 문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위가. 자, 구입 수량에서 구입 수량이 범위가 되겠죠? 가장 높은 빈도는 뭐가 돼요? 조건이 되겠죠. 그쵸? 여기 모드 함수가 들어가겠네. 그 다음에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합계 범위는 구입 총액이 되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는, 자, K12셀 선택해 주시고, 는 SUMIF
가로 열고 구입 수량에서 쉼표 모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가진 걸 찾아주겠죠, 그쵸? 가장 높은 빈도수를 가진 걸 찾아줘서 그 중에 쉼표 뭐의 합계?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해주는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구입 빈도 가장 높은 뭐예요? 4에 해당하는 구입 총액의 합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표 3 보겠습니다. 표 3에서 호봉과 기본급을 이용하여 성과급을 계산하시오. 성과급은 루트 호봉 곱하기 기본급. 성과급은 소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로 표시. 트렁크와 sqrt 함수 사용, 스쿼트 함수 사용.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는 트렁크 함수 있어요. 트렁크 함수는 여기 가로 열고 어떤 숫자, 소점 이하가 들어간 숫자가 있으면 이것을 정수로 만들어줍니다. 정수. 소점 이하는 버립니다. 1.9면 1만 남는 겁니다. 트렁크 함수를 쓰면 만약에 21.9999다 그래도 소점 이하는 버리고 20만 딱 남게 하는 게 트렁크 함수입니다. 물론 이 트렁크 함수가 이제 라운드 다운 함수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트렁크 함수하고 라운드 다운 함수가 겹치니까 그냥 트렁크 함수는 숫자만 썼을 때 정수만 나타나는 것만 나타납니다. 문제 나옵니다. 자, sqrt 이 함수는 뭐냐면 루트 함수입니다. 루트 여기 16 쓰면 뭐가 나올까요? 가로 안에 값은 4가 나와요. 알겠죠? 자, 이거는 루트란 뜻입니다. 그쵸? 제곱근이네요. 그쵸? 자, 제곱근. 자, 보겠습니다. 문제 볼까요? 호봉 곱하기 기본급에 루트 호봉 곱하기 기본급이래요. 그럼 너무 쉽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는 루트니까 sqrt 써주고 가로 열고 호봉 가로 닫고 그쵸? 곱하기 기본급이 성과급이네요. 엔터. 자, 이렇게 소점 이하가 나오네요. 그럼 소점 이하를 버리고 정수로 만들어주는 것은 트렁크 함수네요. 그럼 여기 앞에다 그냥 sqrt가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니까 가로 열고 그냥 여기도 끝에 가로 닫아주고 그쵸? 성과급이 소점 이하가 나오니까 성과급에다가 트렁크 함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엔터. 소점 이하는 정수로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트렁크 함수를 소점 이하가 나타났네요. 자, 이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성과급을 먼저 나타내 가지고 소점 이하가 이렇게 0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소점 이하를 꼭 없애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릿수 줄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 먼저 트렁크 함수를 써서 먼저 할게요. 가로 열고 그쵸? 호봉 그러면 루트 호봉이네요. 곱하기 기본급 이렇게 트렁크 함수를 이용해서 닫아주시면 아예 처음부터 소점 이하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표 4번 보겠습니다. 표 4에서 직급이 부장이 아닌 사원수를 제24셀에 계산하시오. 계산된 사원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의 3명. 자, sum if, count if, average 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 사용. 여기 사원수라 그랬어요. 사원수라 그랬으니까 count if겠네요. 자, sum if는 아까 뭐라 그랬죠? 좀 전에 sum if는 범위, 쉼표, 조건, 쉼표, 합계 범위였어요. 에버리지 if는 범위, 쉼표, 조건, 쉼표, 여기 평균 범위가 들어가겠죠. count if는 합계 범위, 평균 범위라는 게 없습니다. count if는 그냥 범위, 쉼표, 조건이에요.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크거나 같다 이상. 요거는 작거나 같다 이하. 크다, 초과, 작다, 미만. 요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아니다. 낫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부상이 아닌 사원수는 count if. 여기 보시면 표시에는 3명이라고 적어주래. 앰퍼샌드 연산자 이용해서 해주셔야 되네요. 가로 열고 직급 트래그 해주고, 그쵸? 쉼표. 그 다음에 부장이 아닌. 부장이 아닌 거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엔터 쳐볼까요? 부장이 아닌 게 7명이네요.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이네. 7명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그죠? 7명. 그 다음에 여기다 뭘 해줘야 돼요? 앰퍼샌드 하고 명을 써줘야 돼요. 명. 앞에 문제 중에 이거 안 한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엔터. 그럼 이게 앰퍼샌드를 언제 쓰는 거냐면은, 자, 앰퍼샌드는 식과, 여기 식과, 식을 이어줄 때, 또는 식과 문자를 이어줄 때, 또는 문자와 식을 이어줄 때, 문자와 문자를 이어줄 때 앰퍼샌드 연산자를 씁니다. 네. 자, 다음 여기 이해 가시나? 앞에 문제 중에 제가 이거 안 한 거 있는데 여러분 좀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여기 명 안 쓴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5에서 생년월일과 요일 구분표를 이용하여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시오. 자, 한번 볼까요? 태어난 요일. 자, 브이로그 함수. 브이로그 함수 알죠? 는 브이로그 가로 열고 어떤 기준 셀이 있으면 기준 셀이 참조 범위에서 몇 번째 열 또는 몇 번째 행에 있는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쵸? 열 번호를 써주셔야 돼요. 쉼표 0,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 뭐 1서부터 7, 요일은 1서부터 7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정확한 값 해주셔야 돼요. 자, 위크데이라고 있어. 위크데이는 자, 날짜. 위크데이 날짜가 들어가는데 이 날짜를 통해서 무슨, 자, 보세요. 날짜 또는 는 똑같은 게 날짜 쉼표 1이에요. 요건 1이 무슨 요일이냐면 일요일이에요. 그럼 7은 토요일이 되겠죠? 자, 는 위크데이. 날짜 쉼표 2가 있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날짜 쉼표 2가 있어요. 이거는 뭐 1이 월요일이 되는 거고 7이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날짜 쉼표 1을 써야 되네. 왜요? 이 문제에 보니까 1이 월요일로 돼 있네요. 그쵸? 자, 문제 태어난 요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위크데이를 통해서 먼저 숫자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위크데이 가로 열고 날짜 쉼표 2 이렇게 하면 여기 친절하게 설명이 나오네요. 그렇죠? 2를 썼을 경우에는 1이 월요일이고 7이 일요일이네요. 가로 닫고 엔터.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이 숫자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넣어주면 되네요. 그러면 뭐예요? 브이로그 가로 열고 쉼표, 기준셀 위크데이로 나온 값, 기준셀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 F4 쉼표 2 오른쪽에서 하나, 둘, 두 번째로 있는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쉼표 0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2018년 1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표 1에서 총점이 총점의 평균을 초과하는 학생들의 수를 계산하여 이 13셀에 표시하시오. count if와 average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 자, count if 함수 한번 볼까요? count if 함수는 범위, 쉼표, 조건이에요.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 쓰는 겁니다.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가 몇 명인가 찾아주는 거예요. 에버리지 함수는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 범위 들어가네요. 그쵸? 범위의 평균을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총점이 이거 뭐 총점 이건 뭐가 돼요? 이거는 범위가 되겠죠. 총점의 평균을 초과하는 요거는 뭐가 해당해요? 조건에 해당하네요. 자, 그러면 범위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네요. 이렇게 어려운 거 없네요. 그쵸? 앰퍼샌드 연산 사용. 자, 그럼 이거 자, 이 보세요. 문제 보니까 총점의 평균을 초과하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초과하다. 요거에 알겠죠? 앰퍼샌드하고 에버리지. 가로 열고 총점. 총점은 고정값이 되겠죠? 이 고정값보다 상관없네요. 참 자동 채우기 할 게 아니니까. 총점의 평균을 초과하는 이게 조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비교연산자와 함수를 이어서 쓸 때는 여기 앰퍼샌드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비교연산자는 문자고 함수는 식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앞에서 문자와 식을 이어줄 때는 이렇게 앰퍼샌드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식과 식을 이어줄 때도 앰퍼샌드를 쓰고 문자와 문자를 이어줄 때도 앰퍼샌드를 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는 count if 가로 열고 자 평균에서 총점에서 죄송합니다. 총점에서 쉼표 총점을 초과하는 크다. 저 비교연산자 써주고 비교연산자는 문자에 해당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앰퍼샌드 써주고 이제 식을 써줘야 돼요. 그렇죠? 에버리지 가로 열고 총점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엔터. 평균 내가 이 총점의 평균을 냈을 때 그거보다 큰 게 몇 개냐 이런 뜻이에요. 엔터. 오네요. 5개가 나오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2에서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수석, 2위는 차석, 나머지는 공백으로 비고에 표시하시오. 자, if 에러 choose 랭크 함수 사용. 자는 if 에러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류 값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자, 예를 들면 뭐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if 에러 가로 열고 3 곱하기 4 쉼표 4 곱하기 5 그럼 값이 뭐가 나와요? 12가 나와요. 자, 여기 조건 인수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인수가 1순위에 1순위. 자, 앞에 값이 계산이 되면 먼저 그 값의 결과를 나타내 주고 그 다음에 혹시 또 이렇게 if 에러 3 나누기 0 쉼표 4 곱하기 5 이러면 뭐가 돼요? 이건 20이 나와요. 왜?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모든 수는 0으로 나누면 오류가 떠요. 앞에 값이 오류가 생길 때는 그럴 때는 두 번째 인수의 값을 나타내 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다음 choose 함수 보겠습니다. 는 choose는 선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맨 앞에 있는 인수가 k입니다. 쉼표 문자 1 문자 2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다고 쳐요. 그럼 K가 1이면 문자 1이 선택을 받는 거고 K가 2면 문자 2가 선택을 받습니다. K 값에 의해서 가로 안에 있는 두 번째 인수부터 선택을 받게 됩니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choose 2라고 쓸까? 2 쉼표 동그럼 뭐가 나와요? 얘는 은이 나오죠. 그렇죠? K가 2니까 K가 1이면 금이 나오겠지만 K가 2면 은이 나오고 K가 3이면 동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랭크 함수 볼까요? 랭크 함수
랭크 함수는요. 자, 여기서 좀 지우고 할까요? 지우고. 그럼 이 인수들에 대한 설명은 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제 블로그에 보시면 다 있어요. 커말 2급에 나오는 딱 커말 2급에만 나오는 함수들만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뭐 그거 안 다운받아 보셔도 여기 문제 계속 풀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들을 땐 잘 모르지만 또 두 번째 들을 때가 이해 갈 때가 있고 두 번째 들을 때 잘 모를 땐 세 번째 들을 때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소방 시험을 볼 때 소방 기사 시험을 볼 때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사실은. 응? 그 내용 제가 뭐 배운 적도 없고 전공도 아니고 옛날에는 전공도 아니고 20년 전에는 25년 전에는 전공이 아니어도 그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방 시험을 보는데 25년 됐나요? 한번 써보세요. 네, 그 한 20년 전에 25년 전에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그 제가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두꺼운 책을 사가지고 처음엔 그냥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뭐 10%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 앞에다가 11서부터 15까지 쓰고 그다음에 한 번 볼 때마다 지웠어요. 전 뭐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지 않고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 아는 것만 보고 또 봐서 근데 첫 번째 볼 땐 모르는데 두 번째 볼 땐 이해가고 두 번째 볼 땐 모르는데 세 번째 볼 땐 이해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15번 정도 보니까 처음에 그 한 권 볼 때는 사실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그 두꺼운 책을 2번 보고 갔어요. 왜냐면 거기서 체크해놓고 모르는 것만 보면 되니까요. 시험장에 가니까 진짜 한 문제도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한 문제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상반기에 뭐 소방 전기 기사 하나 따고 하반기에 소방 기계 기사를 하나 땄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고 반복해서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 번만에 알겠어요? 절대 한 번만에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모를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말 2급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더 그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랭크 함수 하겠습니다. 랭크 가로 열고 기준셀 쉼표 범위 쉼표 0 0은 뭐예요? 높은 수가 1등이고 1은 낮은 수가 1등일 때 쓰는 겁니다. 0은 내림차순, 1은 오름차순입니다. 그러면 이 랭크가 있잖아요. 랭킹 하잖아요. 랭킹. 순위를 구할 때 쓰는 겁니다. 기준 셀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입니다. 몇 등이냐. 자 먼저 문제 보겠습니다.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먼저 순위를 그럼 구해볼까요? 순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순위를 구해보겠습니다. 는 랭크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 I3셀 선택해 주시고 기준셀 I3셀이 쉼표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범위는 고정값이에요. 알죠? 이 고정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등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F4로 꼭 고정시켜 주셔야겠죠? 쉼표 0 높은 수가 1등일 땐 0을 꼭 써주셔야 돼요. 가로 닫고 엔터. 자 등수를 구해볼까요? 쭉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 11등까지 나오네요. 근데 1위는 수석, 2위는 차석이래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는데 그럼 1위하고 2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추저함수를 통해서 가로 열고 추저함수 입장에서 이 랭크 함수는 K에 해당하는 거예요. 랭크 함수 이 K가 1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돼요? 1위가 나와야겠죠? 가 아니고 수석이 나와야 되네요. 수석. 죄송합니다. 수석. 그 다음에 2위는 뭐예요? 차석이 나와야 되네. 차석. 그럼 나머지는 다 오류 뜨겠네요. 3, 4, 5, 6, 7, 8, 9, 10, 11은 다 오류가 뜨겠네요. 그쵸? 엔터. 에이구 오류가 떴네요. 1위와 2위만 나오네. 이렇게 오류가 떴을 때는 if error 함수 써주면 되겠죠? if error 가로 열고 여기 보면 나머지는 공백. 그죠? 먼저 1차적으로 추저함수로 값을 찾아주고 혹시 추저함수로 값을 못 찾아줘서 오류가 뜨면 쉼표 그때는 공백으로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추저함수는 값에 해당하고 뒤에 쌍따옴표 두 개는 오류 값에 해당하네. 왜 오류가 떴을 때 값이란 뜻입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오류가 뜬 건 다 공백으로 바뀌었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저도 지루하네요. 그죠? 전 이거 수십 번 풀었는데도 맨날 잘못 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못 푼다고 또 너무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서 이렇게 잊지 마세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모른다고. 자꾸만 해보셔야죠. 뭐, 그죠? 저도 그런데요. 저도 실수하는데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표 3에서 제품명이 냉장고인 제품의 판매량의 평균을 D25셀에 계산하시오. 냉장고 판매량의 평균은 소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그럼 소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라는 것은 소점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겁니다. 올림이니까 뭐 라운드 없어주면 되겠네요. 소점 이하 첫 자리까지 표시. dAverage와 라운드 함수 사용. 자, dAverage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에서 쉼표 열 번호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네요. 그쵸? 열 번호. 또는 여기 뭐예요? 열 제목에 대한 평균을 써줘도 돼요. 열 제목을 찍어주셔도 돼요. 여기 열 제목. 쉼표. 그 다음에 조건. 이 조건이 없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죠. 조건에 만족하는 전체 데이터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열 번호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한번 보겠어요. 문제 한번. 표 3은 뭐에 해당하겠어요? 표 3은 요거는 전체 데이터에 해당하겠네요. 제품명이 냉장고인 제품명이 냉장고. 요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건 조건에 해당하는 거네요. 네, 판매량의 평균. 요 판매량은 뭐에 해당해? 열 번호. 그쵸? 열 번호 또는 요걸 열 제목에 해당하는 거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인수에 맞게 싹싹싹 넣어주면 되겠죠? 소점 이하 둘째 자리니까 소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이니까 소점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라운드업 함수는 어떻게 돼요? 라운드업 함수는 올림인데 숫자 쉼표 K 숫자를 K 자릿수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K가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K가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K가 3이면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0이면 정수,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가 제로, 마이너스 2면 10의 자리까지 제로, 마이너스 3이면 100의 자리까지 제로. 근데 지금 우리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이거 1 써주면 되네요. 즉 이건 보나마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라운드 가로 열고 dAverage로 나타낸 값을 어떻게 해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뜻이네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조건부터 써줘 볼까요? 조건이 뭐라 그랬죠? 제품명이 냉장고. 여기다가 제품명 냉장고 자는 dAverage 이용해서 한번 먼저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dAverage 가로 열고 자, 표 3의 전체 데이터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쉼표 그 다음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판매량의 평균이니까 판매량을 이렇게 찍어 주셔야 되고 숫자 이 선택한 범위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니까 3이라고 써줘도 됩니다. 쉼표 조건 제품명 냉장고 드래그 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 소점이 한참 나왔네요. 이거를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라운드업 함수를 써서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올림해 주겠습니다. 그럼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야겠죠? 라운드 쉼표 1 그럼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납니다. 엔터. 네, 148.7이 나왔네요. 여러분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또 질문도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뭐 꼬박꼬박 답해준다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답을 달아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업연도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표 4에서 학번과 휴학을 이용하여 졸업연도를 표시하시오. 졸업연도는 2000 플러스 학번의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자리 플러스 휴학 플러스 3.
되네요. 자, 한번 볼까요? 휴학은 교환 학생이면 1, 군입되면 2, 공백은 3으로 계산. 그러면 휴학 자리에는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쵸? 교환 학생이 1이면. 아니구나,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if 함수네. 휴학은 if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고, 학번의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자리 함수는 미드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if 함수 알죠? if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근데 if가 두 개 들어갔네. 두 개. 중첩 if 함수네. 그럴 때는 거의 요 거짓에 또 if가 또 들어가요. if가 들어가서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이렇게 쓰입니다. 자, 미드 함수는 여러분 어떻게 쓰이죠? 미드 가로 열고 문자 쉼표 시작 위치 쉼표 k 문자가 시작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 주는 겁니다. 즉 여기 시작 위치가 뭐가 되겠어요? 학번이니까 세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니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쵸? 세 번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교환 학생이 1, 교환 학생이면 1, 군입되면 2, 공백은 3으로 하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졸업연도는 2000, 1, 10, 100, 2000 플러스 학번의 세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자리 그러면 미드 가로 열고 학번 선택하고 쉼표 세 번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쉼표 두 글자를 추출하면 세 번째 네 번째 자리가 나오겠죠? 요거 이제 했네. 또 플러스 이제 휴학해주면 되네요. if 가로 열고 자 휴학에서 요 값이 즉 J17에 있는 값이 여러분 제가 시기 침범해가지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셀 선택하고 아래 방향키로 이렇게 내렸어요. J17에서 이 값이 뭐이면요 교환 학생하고 같으면 1로 해주래요. 그쵸? 1 그쵸? 쉼표 또 if 또 써줘야 돼요. if 가로 열고 이번에는 J17이 뭐이면 는 군입대이면 자 군입대이면 뭐란 얘기예요? 2 쉼표 나머지는 0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if가 두 개 들어갔으니까 하나 둘 여러분 이렇게 if 중첩 if 함수가 들어간 거 요거는 제가 업로드한 엑셀 기초 1번 엑셀 기초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엑셀 기초 1, 엑셀 기초 2, 엑셀 기초 3, 4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제가 업로드한 것 중에 엑셀 기초 함수 1번 문제만 풀어보고 커말 1급을 커말 2급을 저랑 함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엔터. 졸업연도가 2017. 여기 아니다. 그쵸? 여기까지가 지금 뭐 했어요? if 함수를 이용해서 휴학까지 했네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줘야 되죠? 플러스 3을 해주셔야 돼요. 플러스 3. 플러스 3이 있네요. 그쵸? 엔터. 2020년도네, 졸업연도가. 올해가 2019년도인데, 내년에 졸업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표 5번 보겠습니다. 표 5에서 판매량과 가격표를 이용하여 판매 총액을 계산하시오. 판매 총액은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 할인가는 의류 코드와 가격표를 이용하여 산출, 인덱스와 매치 함수 사용. 자, 인덱스와 매치 함수가 나왔네요. 이거 1급에 나오는 함수인데 좀 어려운데 그래도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인덱스는 범위 쉼표 행 쉼표 열이에요. 범위에서 행과 열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치 함수. 인덱스 함수 먼저 좀 연습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는 인덱스 가로 제가 찾는 값이 뭐냐면 찾는 값이 이제 범위죠. 자, 요 범위에서 죄송합니다. 요 범위에서
쉼표 3, 쉼표 4 하면 뭘까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3행 4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1, 2, 3, 1, 2, 3, 4, 3만이 나오겠네요. 그쵸? 3행 4열이니까 1, 2, 3, 1, 2, 3, 4. 그쵸? 엔터. 3만.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드리겠어요. 이렇게 한 줄만 드리겠어요. 쉼표 2, 쉼표 3. 이게 값 나올까요? 값이 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당연히.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여기 2를 쓰면 돼요? 안 되죠. 왜요? 행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럴 이게 2를 써야겠죠. 그쵸? 하나밖에 안 선택됐으니까. 그쵸? 2를 쓰셔야 돼요. 1, 엔터. 이해 가시나? 인덱스 함수? 범위에서 행과 열을 이용해서 값을 찾는 겁니다. 저는 매치. 매치는 찾을 값이 있어요. 쉼표 범위. 쉼표 0. 0은 정확한 값을 찾을 때 쓰는 거고 1은 유사한 값 찾을 때 쓰는 건 아니지만 여기선 유사한 값이라고 알아두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름차순 0하고 1은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냥 찾을 값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또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나옵니다.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이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찾을 값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있냐, 몇 번째 열에 있나요? 자, 그럼 매치 함수 한번 해볼까요? 는 매치. 제가 찾을 값이 뭐냐면 찾을 값이 mk-103이에요. mk-103. 그럼 mk-103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어요? 네? 쉼표 0. 정확한 값 0이에요. 그럼 뭐죠? 그죠? 3이죠. 1, 2, 3 세 번째 행에 있잖아요. 세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열에 있네요. 그쵸? 엔터. 3이 나오겠죠. 3.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여기는 만약에 mk-104로 하면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이게 mk-104가 내가 선택한 데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에 있네요. 그쵸? 네 번째 열에 있으니까 이건 4가 나오겠네요. 엔터. 자,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 이거 문제를 제가 먼저 풀어보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예요. 그럼 판매량은 이거 나왔으니까 찍으면 되고 할인가만 찾아주면 되네요. 무엇을 이용해서? 의류 코드를 이용해서. 자, 는 판매량 곱하기 인덱스 가로 열고, 자, 저는 여기 뭐예요? 여기 우리가 찾는 값이 할인가니까 할인가만 들어가겠습니다. 할인가 들어가고, 쉼표 행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1 써주면 되네요. 그쵸? 쉼표 열은 바뀌어요. 뭐예요? mk-101이면 첫 번째 행에서 찾아줘야 되고, mk-102면 두 번째 열에서 찾아줘야 되고, mk-103이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열에서 찾아줘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매치. 가로 열고, 자, 가로 열고, mk-101 선택해 주시고, 쉼표. 그 다음에 내가 찾는 값이에요. 그쵸? 찾는 값, 쉼표. 그 다음에 범위 드래그 해주시고, 그럼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숫자로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F4 꼭 눌러주셔야 돼요. 아이고, 여기도 요번 의미도 F4를 안 눌러줬네. 고정값이잖아요. 요 고정된 범위에서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시 쉼표하고 다시 드래그할게요. 여기 드래그하고 F4 쉼표 0 가로 닫고 매치 가로 닫고 인덱스 가로 닫고 그럼 할인율이 나와요. 저기 매치 요건 mk-101이니까 101은 요 의류 코드 요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 있으니까 1이 나오겠죠. 그럼 1행 1열. 자, 여기서 1행 1열이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쵸? 정말 이게 여기 104다 그럼 뭐예요? 여기 mk-104는 네 번째 있으니까 4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가 나오니까 1행 4열에서 값을 찾아주면 3만이 나오겠네요. 이해 가시죠? 엔터.
자동 채우기. 네. 자, 이것으로써 2018년 1회 계산 작업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2017년 2회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치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럼 쉬엄쉬엄 이렇게 중지시켜 놓고 또 좀 쉬었다가 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나가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담배를 끊으세요. 알겠죠? 담배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나가서 커피 한잔 하시고 또 이렇게 수다 떨다가 와서 또 하시고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는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좀 쉴 때는 쉬고 놀 때는 놀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30분 공부하고 30분 쉬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50분의 시간이 있다면은 50분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커말 2급은 사실은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주면 합격할 것 같아요. 1주면. 필기 1주 공부하시고 실기 1주 공부하시고 뭐 한 2주 정도 걸려서, 늦으면 2주 정도 걸려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커말 1급은 좀 시간이 걸려요. 제가 커말 1급도 2주 만에 합격하기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뭐 쉬운 ITQ도 좀 업로드 해놓고 싶고 가르치기도 싶고 가르치고 싶고 또 GTQ. 그럼 제가 이 동영상 편집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동영상은 아예 편집을 안 해요. 나중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과 만날 기회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동영상 편집을 예쁘게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표 1에서 선수명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팀명의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여 선수명, 팀명에 표시하시오. 표시해. 선수명이 KIM, JI, 팀명이 인 경우 여기 보니까 첫 글자는 대문자로, 선수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팀명은 전체가 대문자로 나왔네요. 어퍼와 프라포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 자, 어퍼는 어퍼, 여기 영어가 들어가. 영어. 그럼 영어는 다 뭐로 나타나요? 이 영어가 다 대문자로 나타나요. 자는 로워. 그럼 이건 뭐예요? 다 영어가 소문자로 나타나요. 소문자. 는 프라퍼. 이건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타납니다. 여기 앰퍼샌드 연산자는 뭐 알아요? 식과 식을 이어줄 때 앰퍼샌드, 식과 문자를 이어줄 때 앰퍼샌드, 문자와 문자를 이어줄 때 앰퍼샌드. 그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로는 문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선수명과 팀명은 무엇이에요? 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함수 식을 통해서. 자, 그러면 선수명은 앞에 단어의 첫 글자만 대글자니까 프라퍼 함수를 쓰면 되네요. 는 프라퍼. 가로 열고 선수명 찍어주고 가로 닫고. 자, 앰퍼샌드 가로 열어줘야 돼요. 그쵸? 쌍따옴표 가로 열어주고 쌍따옴표 앰퍼샌드. 그 다음에 팀명은 뭐야? 대문자로 나타내줘야 되니까 어퍼 가로 열고 팀명 클릭해주고 함수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문자 가로 닫아줘야 돼요. 앰퍼샌드 해주고 문자 쌍따옴표 가로 닫아주고 쌍따옴표 엔터. 자동 채우기 할 수 있겠죠?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셔야죠. 뭐 그러면 또 듣고 또 해보시고 또 듣고 또 하셔야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표 2에서 마일리지가 두 번째로 많은 고객을 찾아 고객명을 제15셀에 표시하시오. 마일리지는 여행을 많이 가야 되지 쌓이는 거 아니나요? 그죠? 저는 여행을 많이 못 가봤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작년에 10년 만에 베트남에 갔다 왔습니다. 아, 베트남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가족하고 갔냐고요? 아니요. 아들하고도 안 가고 아내하고도 안 가고 엄마하고 둘만 갔습니다. 예. 아내하고 아들은 둘이 자기 여행을 잘 다녀요. 1년에 2번씩 가는 것 같아요. 세계 여행을. 저는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10년 만에 처음 엄마랑 갔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서 엄마의 볼에다 뽀뽀도 많이 해주고 꼭 안아다 주고 그리고 힘들까봐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아, 행복했습니다. 행복. 자, 올해도 가려고 그래요. 누구랑? 아들하고? 아내하고? 아니요, 아내하고 아들은 열심히 다니니까 저는 엄마하고 시간 나면 엄마하고 또 한번 가려고 그럽니다. 나이 다 커가지고 아직까지도 엄마라 그럽니다. 자, 보겠습니다. 표 2에서 마일리지가 두 번째. 두 번째로 많은 고객을 찾아 고객명을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브이로거는 브이로거 가로 열고 기준셀 쉼표 참조 범위 쉼표 열번호 쉼표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 0 대신 false를 써도 되고 1 대신 true를 써도 됩니다.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번호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쵸? 응? 그럼 어디 열번호면은 열번호에 해당하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요 안에서만 찾아주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라지. 자, 기준 셀 참조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몇 번째 열인지 요거 반대되는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H 룩업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건 열번호 대신 그때는 행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는 라지 쉼표 범위 쉼표 K의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K가 2면 두 번째로 큰 값, K가 3이면 세 번째로 큰 값, K가 1이면 제일 큰 값을 찾아주는 거겠죠.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은 또 뭐가 있어요? 스몰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로 큰 값. 자, 마일리지가 두 번째로 많은 고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는 라지 가로 열고 마일리지에서 쉼표 2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겠습니다. 엔터. 네. 두 번째로 큰 값이 나왔네요. 63만 5,200이 마일리지가 큰 건가요? 큰 건지 작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요. 베트남 또 가고 싶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베트남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골목길을 돌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서 어떤 아줌마가 그 쌀국수를 파는데 와 1,500원이었거든요. 그 나라 돈으로. 와, 여기에서 파는 쌀국수와 맛이 달라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그 맛은 사골 국물을 진하게 울궈낸 그 맛하고 똑같았습니다. 1,500원짜리 칼국수 먹으러 가고 싶네요. 베트남에.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가 딴소리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졸릴까봐. 여러분, 그러면 잘 보겠습니다. 는 라지는 이제 여러분 뭐예요? 두 번째로 큰 값은 기준 셀이에요. 자, 브이로거 가로 열고 이 두 번째로 큰 값에 해당하는 고객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표. 여러분 여기서부터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마일리지가 있는 열이 여러분 기준 셀에서 참조 범위에서 첫 번째 열이 돼야 돼. 이렇게 드래그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찾는 값이 항상 첫 번째 열엔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기준 셀에서 찾고자 하는 값이 항상 이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두 번째에서 고객명을 찾아주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F4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F4에서 달러로 고정시켜준다는 것은 자동 채우기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자,
쉼표 이 두 번째 그죠? 하나 둘 두 번째로 있는 고객명을 찾는 겁니다. 쉼표 0 가로 닫고 엔터. 네, 됐습니다. 자, 표 3 한번 볼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표 3에서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수상하시오. if와 랭크 함수 사용. 순위는 총점이 높은 것이 1등이네요. 자는 if는 뭐 여러분 아유 지긋지긋하다 그쵸? 하도 해서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하도 하니까 저도 말이 안 나오네요. 조건에 만족하는 참값과 그렇지 않은 거짓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는 랭크 함수는 랭킹 순위를 구해주는 거예요. 기준셀이 쉼표 요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쉼표 0은 높은 수가 1등이란 얘기입니다. 1은 여기다 0 대신 2를 쓰는 건 낮은 수가 1등입니다. 선생님 낮은 수가 쓸 때는 뭐가 있어요? 낮은 수가 쓸 때가 많죠 여러분. 기록 경기 같은 건 다 낮은 수가 1등입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위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는 무엇으로? 총점에 대한 순위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총점에 대한 순위네요. 그러면 랭크 가로 열고 총점 찍어주고 쉼표 전체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건 고정값이에요. 그죠? 요 고정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등수를 구하는 거니까 F4 쉼표 0 높은 수가 1이에요.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자 됐네요. 자, 여기 더블 클릭해서 이 랭크 함수만 요것만 이렇게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C가 복사한 거 아시죠? 컨트롤 X 잘라내기고. 자, 여기 랭크 함수 앞에 if 가로 열고. 자, 이렇게 순위를 구했는데 순위가 는 1이면 뭐래? 순위를 구해서 1이면 뭐래? 요거는 대상. 여기 보니까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이래요. 대상. 뭘 해서 1등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꼴찌에서 1등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초등학교 때 6명이 우리 한 반에 50명 정도 됐거든요. 6명이 달리기를 하면 6등은 제 차지였습니다. 꼴찌에서 1등은 제 차지였습니다. 제가 가는 팀들은 다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내가 꼴찌가 맡아놓은 거였으니까. 자 쉼표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 랭크 함수 통해서 1위는 대상이고 그 다음에 2위는 뭐예요? if 또 써줘야 돼. 그치? if 또 써줘야 되네요. if 가로 열고 또 순위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이 순위를 구한 게 2위면 뭐란 얘기예요? 금상이란 얘기잖아요. 금상. 나머지는 다 공백. 자 if 가로 2개 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로 2개 꼭 닫아 주셔야 돼요. 엔터. 자동 채우기. 여기 금상 대상하고 1위는 대상 맞나요? 맞다. 그죠? 대상, 금상. 그쵸? 나머지는 다 공백.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에서 지역이 안산인 동호회원 수를 셀에 계산하시오. 무슨 동호회죠? 여러분들은 뭐 운동하시는 거 있나요? 뭐 꼭 운동만 동호회가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배드민턴 칩니다. 10년째. 여러분 배드민턴에 조순이 처음에 들어갈 땐 2조. 그 다음에 한 번 시합을 뛰면 D조. 제일 잘 치는 게 A조입니다. 10년째 D조 하고 있습니다. 6등이 별 어디 가겠어요. 그쵸? 그래도 배드민턴은 너무 재밌습니다. 누구하고 치냐고요? 네, 주로 아주머니들하고 칩니다. 저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안산 회원수. 자, 표 1에서 지역이 안산인 동호 회원수를 제32셀에 계산하시오. 안산인 동호회 수가 몇 개냐? 이건 회원 수니까 뭐가 되겠어요? 네? D썸? 아니죠. D썸 합계를 나타내잖아요. Dmax? 이건 최대값 나타내죠. 이게 D카운트 하네요. 그쵸? D카운트 A네요. 자, D카운트 A는 어떻게 나타내요? 는 D카운트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가로 열고 전체 데이터 열번호 대신 뭐를 써도 된다 그랬죠? D가 들어가. 여기 열 제목을 써도 돼요. 열 제목을 써줘도 되고 뭐 찍어줘도 되고. 쉼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막 혼미해지기 시작하네요. 자, 조건이 안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조건 가로 닫고. 자, 안산의 원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여러분 힘내세요. 저도 힘낼게요. 자는 디카운트 A. 자, 전체 데이터에서 표4의 전체 데이터에서 그쵸? 쉼표 그 다음에 안산인 동호회수. 그러니까 안산이니까 뭐 여기서 찍어주기죠. 뭐 동호회수니까 아무거나 찍어주죠. 뭐 3. 사실 이거 아무거나 찍어줘도 돼. 그렇죠? 안산이 들어가 있는 이 세 번째 열 찍어주겠습니다. 열 번호 I18. 아니면 또 여기다 이렇게 뭘 써줘도 돼요. 찍지 말고 세 번째 열이면 3 써주면 되고 두 번째 열이면 2 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열번호에 대한 합계, 열번호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건데 개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3 쉼표 그 다음에 뭐죠? 지역이 안산.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지역이 안산이고. 선생님 지역이 수원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서 배웠잖아요. 지역이 수원이면 여기다 써주라는 여기 위치가 나와요. 알겠죠? 어디에 조건을 써주라고. 가로 닫고 엔터. 안산 3명이네요. 맞나요? 하나 둘 셋. 3개 맞네요. 그쵸? 안산의 원수는 3명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이네요. 이제 서서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네요. 자, 보겠습니다. 5번. 표 5에서 담당 지역이 마포인 사원들의 판매 총액의 평균을 이 38셀에 계산하시오. SUMIF, COUNTIF, AVERAGE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 사용. 자, SUMIF 함수 분석부터 다 해볼까요? 자꾸만 들어보는 거죠. 뭐 지긋지긋해도. 그쵸? 선생님 알아요. 그래도 또 한번 들어봐서 또 익히세요. SUMIF 범위 쉼표 조건 쉼표 합계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는 에버리지 if는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그쵸? 범위 쉼표 조건 쉼표 평균 범위 가로 닫고. 카운트 if는 뭐예요? 뭐 합계 범위나 평균 범위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이거는 범위 쉼표 조건이에요. 그쵸?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문제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담당 지역 요거는 뭐가 돼요? 담당 지역 요거는 범위 마포 요거는 조건 판매 총액 요거는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평균 범위가 되겠네요. 평균 범위. 자, 문제 볼까요? 그러면 이거 뭐 순서대로 해주면 되네요. 저는 average if 가로 열고 담당 지역이 쉼표 조건 마포인 걸 찾는 거네. 조건 마포인 거 쉼표 그 다음에 판매 총액의 평균을 구하는 거네요. 가로 닫고 엔터. 나왔나요? 네. 그럼 제가 비몽사몽 문제를 풀어서 틀린 거 혹시 있으면 그거 발견해서 댓글에 좀 올려주세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17년 1회 계산작업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책을 사서 보세요. 영진책이나 꼭 또 보면 신화공 책을 사서 보시면 그럼 합격할 수가 있어요. 꼭 책을 사서 보세요. 영진책, 신화공책이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뭐 다른 책들도 좋은데 제가 그거밖에 안 봐서 그런가? 그 책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뭐 제가 보기에는 엑셀에 대해서 뭐 기초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러면 그 기초에 관한 책들도 많이 있어요. 좋은 책들이. 그런 거 이렇게 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뭐 영상을 보면서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책을 보면서 하는 게 여러분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온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서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풀어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2017년 1회죠. 문제 보겠습니다. 표 1에서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M이면 남성용, W이면 여성용, O이면 아웃도어로 구분해 표시하시오. if와 left 함 사용. 자는 if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레프트 함수 알죠? 는 레프트 함수는 범위 쉼표 k예요. 범위에서부터 k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네? 틀렸다고 지금 제가 지금 이게 틀렸다고 지금 보고 있나요? 여러분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제가 범위 쉼표 K라 그러면 범위 쉼표 K인 겁니다. 알겠죠? 틀렸네요. 여기 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알죠? 문자. 여러분 커마 2급을 합격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잘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알겠죠? 저를 믿을 때만 합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대로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종교인가요? 사입인가요? 사입이? 자, 보겠습니다. 자, 어쩌고한 얘기입니다. 자, 문자 쉼표 K예요. 그럼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문자가 M이면 남성용. 그럼 먼저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요?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는 레프트 가로 열고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 한 글자만 추출해 보겠어요.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가 나오네요. 우리는 한 글자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쫙 나왔네요. 그쵸? 이게 M이면 남성용이네요. 그럼 요거 레프트 함수만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블록 씌우고 복사했나요? 자, if 가로 열고 자는 요게 M이면 뭐란 얘기예요? 남성용 쉼표 쉼표 if 또 가로 열고 그쵸? 거짓 여긴 조건 쉼표 참이에요. 그리고 거짓인데 거짓 중에서도 조건 쉼표 참 거짓을 나누는 겁니다. 자, 컨트롤 V 그러면 왼쪽에 또 한 글자를 추출했는데 그 값은 이번엔 뭐예요? 혹시 W이면 이때는 뭐예요? 여성용. 나머지는 다 뭐로 해주면 돼요? 아웃도어. if 가로 두 개 어렵기 때문에 두 개 닫아 주셔야 돼요. 엔터. 자동 채우기. 네, 좋습니다. 다음 순위 보겠습니다. 순위 표 2에서 다운로드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 3위는 1위, 2위, 3위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을 순위에 표시하시오.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자, 추저함수 여러분, 자, 추저함수는 K 값에 의해 선택을 받는 겁니다. 문자 1, 문자 2, 문자 3이에요. 쉼표입니다. K가 1이면 문자 1을 선택을 받고 K가 2면 문자 2가 선택을 받고 K가 3이면 문자 3을 선택이 받습니다. K 값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겁니다. 알겠죠? 자는 랭크 함수는 가장 많은 것이 1이네요. 그쵸? 어떤 기준 셀이 있으면 이 기준 셀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가장 많은 것이 1일 때는 0이고 가장 적은 것이 1등일 때는 1을 쓰면 됩니다. 자, 먼저 순위를 한번 구해볼까요? 순위. 자, 순위는 랭크 가로 열고, 자, 기준 셀 치고 H3 치고 쉼표 H3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F4 쉼표 0 높은 수가 1등이에요. 그쵸? 여러분 이 범위는 요 고정값이 요 고정된 범위 안에서 등수를 구해야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쵸? H4, H13 이렇게 바뀌니 안 되니까 우리가 F4로 달러로 딱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엑셀 기초함수 1번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오, 몇 등까지 나왔어요? 10등까지 나왔네요. 그럴 때는 여러분 여기 추주 함수 추주 가로 열고, 자, 랭크 함수로 나온 순위가 1일 때는 1위, 2일 때는 2위, 3일 때는 3위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쉼표 랭크 함수, 우린 지금 랭크 함수의 선택을 받네요. 랭크 함수가 제일 여기서, 그쵸, 힘이 센가 보네요. 그쵸, 랭크 함수의 선택을 받으니까. 자, 1위, 2위, 3위. 그럼 여러분 지금 10이니까 10번째까지 공백을 해주셔야 돼요. EPL 함수를 안 쓰면 이렇게 10번째까지 4위 공백, 5위도 공백, 6위도 공백, 이런 거 안 써주면 에러가 오류가 납니다. 이 정도는 3, 4, 5, 6, 6위 공백, 7위 공백, 8위 공백, 9위 공백, 10위 공백 가로 닫고, 그쵸? 공백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떠요. 알겠죠? 엔터. 자동 채우기 나오셨나요? 1위, 2위, 3위.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3에서 구분이 국산이면서 판매 총액이 20만 이상 30만 미만인 과일수를 셀에 계산하시오. 계산된 과일수 뒤에 개를 포함하여 표시의 3개. sum ifs, average ifs, count ifs 함수 중 알맞은 함수와 앰퍼센드 연산자 사용. 과일이네. 그쵸? 과일. 과일 하니까 또 베트남 생각나네요. 거기 과일 진짜 맛있는데, 푸짐하게 먹는데. 과일 투어 한번 가셔야 돼요. 여러분 베트남 가시면. 예? 맛있는 과일 먹으러. 아주 엄청 큰 과일 있습니다. 호박만한 과일 있습니다. 호박만한 과일. 그거 진짜 맛있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살살 녹아요. 자, 보겠습니다. 과일 먹으러 한번 더 가고 싶습니다. 제가 왜 베트남 얘기만 하냐고요? 여행을 최근 10년 안에 가본 나라가 베트남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분석 들어가 볼까요? sum ifs, average ifs, count ifs는 sum ifs. sum ifs 함수는 합계 범위가 맨 앞에 나옵니다. 복수잖아요, 복수. 그쵸? 조건이 2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범위 1, 쉼표 조건 1, 쉼표 범위 2, 쉼표 조건 2, 쉼표 범위 3, 쉼표 조건 3, 뭐 이렇게 쭉 나가요. 알겠죠?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한 합계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average ifs는 여기가 평균 범위가 들어가겠죠? 쉼표하고 땡땡 같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는 count ifs, 복수는 s가 들어갔으니까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고, 쉼표 범위 3에서 쉼표 조건 3을 만족하는 겁니다. 자, 문제 볼까요? 여기는 뭐예요? 과일 수니까 개수를 괜찮아. 개수. 구분이 국산이면서 이거는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여기 판매 총액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판매 총액이라는 범위 3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건 3이 되는 겁니다. 판매 총액, 여기 뭐예요? 범위 3 이런 거죠. 자, 구분이 국산이면서 판매 총액이 20만 이상이
20만 이상, 판매 총액이 30만 미만인 과일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는 count ifs 가로 열고 구분이 국산이면서 구분이 쉼표 국산이면서 쉼표 판매 총액이 20만 이상 판매 총액 쉼표 쌍따옴표 그거나 같다 일시 100, 1000만 10만 쌍따옴표 쉼표 여러분 이거 그거나 같다 20만원 이거 쌍따옴표 앞뒤로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또 판매 총액 또 드래그하고 뭐예요? 20만 이상 30만 미만이네요. 쉼표 쌍따옴표 미만 작다네요. 그쵸? 30만 1시 100 1000만 10만 30만 미만 쌍따옴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예요? 표시에 개를 써줘야 돼. 개 앰퍼샌드 요거 식 다음에 문자 넣어줄 때는 앰퍼샌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개 엔터 두 개네요. 조건에 만족하는 건 두 개 나오네요. 다음 표사에서 직위가 과장인 직원들의 지급액 평균을 제25셀에 계산하시오. 지급액의 평균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래. 이거 뭐예요?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이거 마이너스 3이네요. 그쵸? 마이너스 3. 뭐가 마이너스 3이라고요?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연상효과가 나타나야 돼. 연상효과. 자 보겠습니다. dAverage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그쵸? dAverage부터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 쉼표 열번호 쉼표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네요. 그쵸?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열번호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열번호 대신 우리가 열 제목을 쓰셔도 된다 그랬어요. 자, 라운드 함수는 숫자 쉼표 K 숫자를 K 자릿수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이 문제는 K 그리고 K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3이라 그랬어요. K가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K가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K가 3이면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0이면 정수로 나타내고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가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2면 10의 자리까지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3이면 100의 자리까지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3이면 1000의 자리까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일시 100의 자리까지 제로예요. 그렇죠?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것은 100의 자리까지 제로니까 마이너스 3을 쓰면 되네요. 이 문제는 보지도 않아도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라운드 써주고 dAverage로 나온 그 값을 쉼표 마이너스 3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00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직위가 과장.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직위가 과장. 이건 조건이 되겠네요. 조건. 지급액. 우리 지금 dAverage로 함수에 나타내서 이거 좀 표사는 이거 뭐예요? 전체 데이터가 되겠고. 직위가 과장은 조건이 되겠고 지급액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열 번호. 또는 얘는 뭐가 돼요? 열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열 제목. 이 열 제목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 번호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dAverage 가로 열고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드래그해주고 쉼표. 자,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지급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급액에 대한 평균 열 제목을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지급액이라고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사실 값은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 이걸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찍어주겠습니다. 지급액을 찍어줘도 되고 또는 숫자 4를 써줘도 돼. 왜?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지급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쉼표. 조건은 직위가 과장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런 분 있죠. 지가 대리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써주는 칸이 있다니까요. 여기 그때는 여기다 써주라 그러거든요. 자, 아시겠죠? 자, 가로 닫고 엔터. 나오네요. dAverage로 나온 값을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반올림일 땐 라운드, 올림일 땐 라운드업, 내림일 땐 라운드 다운 쓰면 됩니다. 여기는 반올림이니까 라운드. 가로 열고 쉼표 마이너스 3 가로 닫고 엔터. 네, 나왔네요. 자, 4번. 긴 여행의 마지막이네요. 이게 진짜 여행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지긋지긋한 여행이었죠. 여러분 그래도 재밌게 하셔야 돼. 여러분 공부가 재밌지 않다고요? 그럼 재밌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재미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 먹으니까 공부가 약간 재밌을 때가 있어요. 약간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쉽다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등급 표 5에서 구입액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표시하시오. V룩업, H룩업, 인덱스 함수 중 알맞은 함수. 이건 보나마나 뭐겠어요. V룩업이네요. 그쵸? 금액에 참조되는 등급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쵸? 구입액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구입액을 이용해가지고 등급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구입액과 금액하고 값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아니네. 이럴 때는 유사한 값 2를 쓰셔야 돼요. 뭔 얘기냐고요? 자, V룩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V룩업은 V룩업 기준 셀이 있는데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자,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번호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0은 뭐예요?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 근데 여기서는 유사한 값 1을 써야 돼요. 여기 금액, 구입액과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는 V룩업. 자, 구입액이 안 찍히니까 C29. 자, 선택해 주시고 쉼표 C29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여기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네요. F4 고정된 범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몇 번째 열에 있는 것? 등급은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이 쉼표 정확한 값 0 쓰면 안 되고 유사한 값 1 쓰셔야 돼요.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네, 긴 장점을 마쳤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제 2차 5회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